네, 따라하기 실습 두 번째 과정은 총 11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도면을 열고 사용자 도면을 생성한 뒤에 사용자 도면과 같은 스타일의 평면도를 그려보고 출력해보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 이제 CAD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제 파일을 열어야 하는데요. 프로젝트 파일을 여실 때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예제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또 하나의 CAD가 열리는데, 아키디자인에서 더블 클릭은 프로젝트를 새로 연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까 기존에 있는 DWG를 가져올 때는 선택해서 화면에 던졌던 동작을 했고요.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열리는 걸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파일을 여실 때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는 횟수만큼 프로젝트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또는 여기 파일에 가셔서 프로젝트 열기 클릭하시고 두 번째 예제 파일 폴더에 이것을 진영리 다가구 주택을 열기를 하시면 지금 열고 있는 CAD를 한번 닫고 이 프로젝트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AD 지금 이거는 하나의 프로젝트였잖아요. 그걸 닫고 여는 개념. 더블 클릭하면 새로 또 하나 여는 개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예제 파일 더블 클릭해서 열어 주시고요. 네, 이건 아까 동일하게 했던 작업이었죠. 사용자 도면 생성할 때 좌측에 워크트리, 이제 도면 요소 탭에 있었죠. 워크트리에 참조 평면도를 클릭하시고 끌어다가 놓습니다. 네, 세 번째는 사용자 도면 가지고 와서 했던 작업이 Shift 클릭이었죠. Shift 클릭으로 시트를 클릭합니다. 시트를 하나 생성하시고 그 다음 대지 경계선을 클릭하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축선을 바로 수직의 축선 하나, 스페이스바 누르면 마무리되고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수평의 축선 하나, 스페이스바 누르고, 그리고 멀티 옵셋 MO였죠. MO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 오른쪽으로 배열을 하기 위해서 수직의 축선 한번 클릭하시고 스페이스바, 방향 오른쪽 클릭 한번, 이번에는 간격은 6000, 그리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이걸 뭐 2개 하든 3개 하든 원하시는 대로 개수를 그리시면 되고, ESC 취소를 누르시고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면 멀티 옵셋이 이전 명령이었기 때문에 실행이 되고, 수평의 축선 클릭하시고 스페이스바 아래 방향으로 클릭, 스페이스바 누르는 횟수만큼 축선이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네, Shift 클릭해서 시트 만들고 축선을 Shift 클릭으로 그려서 멀티 옵셋 명령을 써서 축선을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축렬 그리기, 축렬 그리드. 네, 여기 그리기라 되어 있는데 그리기도 맞고 그리드를 그릴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맞고요. 명령행에 AG라고 축렬 그리드를 그리는 명령입니다. AG를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객체를 선택하는 옵션과 설정하는 옵션이 있죠. 여기에선 먼저 설정을 클릭해 줄게요. 설정 T를 입력하셔도 되고 요걸 클릭하셔도 돼요. 축렬 대화창이 팝업이 되는데 사용자분들 화면에는 이게 없음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표현할 축렬 블록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객체 선택하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하단의 명령행을 보면 대상 블록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좌측 워크트리로 가서 프로젝트 도면 요소의 블록, 요 삼각형 누르면 하위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일반상 도면 기호, 이거를 펼쳐서 축렬 기호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표현 블록으로 축렬 기호라는 이름의 블록이 선택이 됐습니다. 예, 다른 옵션들 한번 볼게요. 치수 방향은 지금 그릴 것이 좌측과 상부로 축렬 블록을 그리고 치수선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좌상으로 두시면 되고, 나머지 옵션들은 다른 프로젝트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시고요. 전체를 하면 네 방향 모두 나오겠죠. 좌상으로 해주시고, 축렬 블록과 치수 간의 간격, 이거는 기본값을 일단 둘게요. 그리고 X축에 시작할 번호, 여기서 뭐 소문자 XY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연속적으로 갈 때는 이 X 방향의 번호로 가다가 이렇게 뭔가 짧은 객체가 있거나 연속성이 깨질 때는 이 기호로 시작해서 채워주게 됩니다. 이거는 한번 또 해보시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세팅한 뒤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 다시 나오죠. 객체 선택 또는 설정. 이번에는 객체 선택을 해줄게요. 객체를 모두 잡고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수선과 축렬 블록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현재 레이어로 그려진 것을 하실 수 있고, 이 레이어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키보드에 컨트롤과 Z 누르면 작업이 취소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현재 레이어를 바꾸기 위해서 Shift 클릭해서 옆에 있는 치수선 클릭, 그러면 현재 레이어가 바뀌죠. 와서 이걸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재 도면층 바꾸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취소를 합니다. ESC로. 여기서 다시 AG, 이번에는 세팅이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객체 선택해서 스페이스바, 그러면 현재 레이어로 그려졌죠. 각져서 나온 거는 리젠을 하거나 아까 말했던 뷰레스 그 값을 1000으로 두시면 부드럽게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축렬 그리드를 그려봤어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벽체를 그려보겠습니다. 벽체를 그리는데 이번에는 사용자선을 활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좌측의 워크트리로 가는데요. 우선 이렇게 펼쳐진 내용이 많을 때는 삼각형 눌러서 일단 닫아 주시는 게 좀 덜 복잡하실 거고, 이 관련된 아이디어는 이제 사용자분들이 카페에 또 올려주시면 이 워크트리를 빠르고 쉽게 쓰는 방법들을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사용자선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자선 도면 요소로 갑니다. 이 삼각형 눌러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구조, 네, 여기까지 오시고, 네, 이 파일에 제가 이제 수요일날 했던 세팅이 좀 저장이 돼 있어서 이걸 다시 한번 올릴게요. 이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예, 구조에 가시면 콘크리트 W200 이 도면이 보일 겁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끌어다 놓습니다. 사용자 도면도 그랬고 사용자 선도 그렇고 클릭해서 던져 주시면 기능이 바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차점 하나 클릭하시고 오른쪽 하나 더 클릭, 이렇게 사각형 박스를 그리신 뒤에 아까 닫기를 하기 위해서 명령행에 닫기 클릭하거나 C를 입력해 주시면, 네,
벽차 이렇게 그려지죠. 네, 사용자 선을 클릭해서 오른쪽 뷰포트라고 불리는 이 CAD 화면에 끌어다 놓아서 그렸습니다. 그 다음 외벽의 마감벽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번에 그리는 방식은 방금은 선택해서 끌어다 놓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용자선 마감재로 가셔가지고 이 석재 30을 쓸 건데 기존에 그려진 이 구체 콘크리트의 외곽선을 모두 선택을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 이 선택된 상태에서 석재 W30을 선택하시고 끌어다 놓아주세요. 그러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밑에 명령행의 옵션들이 표현이 되죠. 여기서 옵셋을 클릭하시거나 알파벳 O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간격 100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구체 콘크리트로부터 100 간격 띄어져서 석재 마감 두께 30짜리가 그려집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옵션이 있죠. 네, 이거는 단열재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완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석재도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서 그릴 수도 있지만 기존에 그려진 이 객체를 기준으로 던져서 그리면 더 빠르겠죠. 이미 이거는 그렸기 때문에 방금 던짐으로써 외곽선을 바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예,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단열재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마감재 도면 요소 한번 닫아주시고 아래 보면 단열재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서 두 번째 있는 단열재에 두께 100짜리를 쓸게요. 이것도 이제 기존에 그려진 객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생성하겠습니다. 마감재 안쪽 선을 클릭하고 두 번째 있는 단열재 클릭 한 다음에 끌어다가 화면에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옵션을 보시는데 아까는 옵셋을 클릭해서 100을 간격을 띄웠고요. 이건 그냥 보시면 되세요. 대칭을 만약에 클릭하시면 이 객체 기준으로 바깥으로 대칭돼서 나오고 다시 대칭 클릭하면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옵션을 달리해서 쓸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완성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100짜리를 클릭해서 놓았을 때 모듈 폭 변경 이 옵션 클릭해 볼게요. 지금 100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걸 200으로 입력을 하면 200 두께의 단열재가 그려집니다. 근데 이걸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요게 다시 100으로 입력하면 되고요. 이렇게 그린 사용자 선을 통해서 그린 객체는 네, 일반 선 객체인데 사용자 선을 통해서 단열재를 그릴 수도 있지만 익스텐션 툴에 건축에 가시면 단열재라는 기능이 또 있으세요. 여기서 200 입력해서 그리면 폴리선의 단열재가 그려집니다. 다시 건축의 단열재 두께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또 나오죠. 뭔가 설정 한번 보시면요, 이런 타입의 단열재를 폴리선으로 그리실 수 있고 도면층도 설정이 가능하시고 색상도
보통 분홍색 많이 쓰시잖아요. 바꿔서 쓰실 수 있으세요. 네, 이것도 네이버 카페에서 한번 관련 자료 검색해서 활용해 보시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문 그리기입니다. 방금 단열재 기능이 있었던 도움말 옆에 익스텐션 툴, 이 메뉴가 안 보이시는 분은 익스텐션 툴을 설치를 안 하신 거고, 우리 예제 파일 받았던 그 게시글에 보면 익스텐션 툴 이제 생성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고 생성해 주시면 되고, 건축의 문, 이걸 클릭합니다. 문 기능을 클릭하게 되면 미리 보기 상태의 문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설정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벽체를 끊기 위해서. 문 대화 창이 열립니다. 여기 도면층에 보시면 벽 마감이 있으세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도면층 설정이 나오죠. 콘크리트 벽에 해당하는 도면층을 이렇게 찾으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객체 선택 아이콘 클릭하시고 이 콘크리트 벽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해당 도면층이 나오죠. 다음 마감 클릭, 외부 석재 객체 클릭 하면 석재 단면설, 기타에 단열재를 넣어주기 위해서 객체 선택 아이콘 클릭, 단열재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이렇게 하면 지금 설정된 이 벽체가 나중에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 유형을 보시면 이미지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12개의 제공된 유형이 있고요. 여기서 두 번째 양계도어 유형 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문 폭은 양계도어니까 1800 정도, 임의로 뭐 2000 이상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 그러면 이제 양계도어의 문폭이 1800인 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은 초기 세팅이 이제 자동으로 이 깊이를 인식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설정했던 석재에 가면 이렇게 문폭이 좁아지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이니까 이제 밑으로 가서 이 정도 되는 지점에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방금 설정된 도면층들이 모두 잘리면서 문이 삽입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을 하나 그려보시고, 다음은 창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문 아래 창문이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같이 미리 보기 상태의 문이 초입값이 하나 나오고, 설정 T 입력하시면 문에서 이제 한번 벽체 도면층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값은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시지 않아도 되고, 창문 유형은 11개 지금 등록되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유형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이것도 똑같이 1800 해서 확인 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벽체 잘리면서 창문이 표현이 되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마구리 정리 옵션이나 4월에 나올 또 최신 버전의 IRX에서 좀 더 좋게 형상이 잡히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면 네, 더 좋은 기능으로 만나실 수 있고, 네, 여기까지 창문 기능을 IRX 툴, 익스텐션 툴, 네, 이 기능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네, 잠시 채팅창을 좀 볼게요. 네, 혹시 이제 이 예제 파일에서 다른 부분 넣었는데 이제 단열재가 안 잘리는 증상이 확인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원리 자체를 설명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이 벽체 마감을 설정하시면 창문이 정리가 되는데, 간혹 파일마다 또는 어떤 PC에서마다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발견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MCAD 메일이라고 저희 카페에서 많이 보이죠. 그쪽으로 파일을 보내주시면 되고, 1:1 지원 받으셔가지고 PC 환경 차이를 한번 점검 받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벽체를 모두 설정해 주시면 그걸 인식해서 창문이 잘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우선 이 벽체 도면층 설정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적용이 안 되는 파일은 저희 메일이나 1:1 채팅으로 한번 문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하셨으면 간단히 이제 벽체 그리고 문, 창문까지 표현한 것을 출력할 때, 이건 이제 다들 뭐 기본적으로 잘 아실 텐데, 혹시나 이제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파일에 플롯, 이걸 클릭하시면 출력을 하실 수 있는데, 단축 키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P 이렇게 하시고, 제일 먼저 이제 프린터,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 잡아 주셔야겠죠. 그 다음 용지 크기 A3, 보통 많이 뽑으신 게 A3잖아요. 그리고 플롯 영역에 가셔서 단일 출력을 체크하시고, 플롯 방법은 윈도우에 윈도우 영역 지정, 이걸 클릭하면 CAD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여기서 두 점을 잡아 주시면 출력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좌측 하단에 클릭, 우측 상단에 클릭하시면 이 도각만큼 출력을 하겠다는 지정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잡아 주신 다음에 연속 출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트의 축척을 잡는데, 이럴 경우에 지금 1:100인데 잘못 잡혀 있죠. 한번 용지에 맞춤 누른 뒤에, 이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여백 사용자와에서 이 값을 0으로 만드시거나, 이걸 체크 풀고 다 풀고, 지금은 축척을 알기 때문에 1:100 이거 입력해서 확인을 누르면 네,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CCTV가 있으시면 이걸 꼭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 플롯 스타일로 플롯 여기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CCTV는 이제 객체 색상별로 성 가중치 다르게 해서 도면의 위계를 표현할 수가 있죠. 사무실 CCTV 활용을 해 주시고, 이것이 이제 단일 출력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파일로 출력하실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것도 이제 프린터 이름만 마이다스 파일 프린터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컨트롤 P 하셔서 마이다스 파일 프린터 선택하시면 여기 파일 형식의 PDF라고 나올 겁니다. 이걸 한번 클릭하시면 EMF라고 하는 벡터 이미지 확장자로도 출력이 가능하시고, EPS로 출력하시려면 카페에 이제 공지에 나와 있죠. EPS 출력하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에 올라와 있으니까 EPS 출력은 참고해 주시고요. PDF로 두고 용지 크기, 용지 축척, 플롯 축척 다 잡아 주시고, 뭐 여기 CTV 설정하시고 확인 누르면 PDF로 나오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이 PDF를 여러 장 시트를 뽑을 때 전체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한 장씩 출력이 파일이 되는 거고,
하나의 PDF 안에 방금 여러 개의 도면을 묶어서 파일 출력하고 싶다 이러면 파일 통합, 이거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파일 안에 여러 장의 도면이 묶여서 PDF 파일로 출력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따라하기 2번인데 여기까지 따라본 그러니까 과정 중에 기억해야 될 명령은 AG, 나머지는 드래그 앤 드롭, 그러니까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 벽체를 그렸고, 시트 생성할 때도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문 그리기랑 창문 그리기는 익스텐션 툴에 있는 것을 썼죠. 이제 명령어로 치시려면 도어 드로우라는 명령을 입력하셔도 되고, 단축키로 DDR 이렇게 하시거나 WDD 이렇게 새로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플롯은 플롯 명령을 쳐도 되고 컨트롤 P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따라해본 따라하기 1과 2의 기능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중간중간 생략하셔도 됩니다. 네, 한번 꾹쭉 따라하기 3까지 보시고 선택적으로 기능을 실무에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좀 받고 따라하기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